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의사 일정 보이콧을 접고 상임위에 이제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죠. 어제부터였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또 파행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유상범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스튜디오로 모셨는데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법사위로 배치받으셨더라고요. 네. 한 4년 해서 네. 이제 조금 네. 수월한 상임위 또 지역 민원을 챙기는 상임위로 좀 가려 했더니 뭐 당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또 법사위에 남게 됐습니다. 법사위 위원하면 좀 안식년 이런 거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입법화해 주시면 좋겠네요. 근데 아무튼 어제 그 상당히 격한 상경야가 연출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뉴스에 그 완전히 초점이 되는 인물이 되셨는데. 뭐 뉴스 이후에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아들이 네. 초등학생들도 회의에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뭐 뉴스에 초점이 됐습니다만 네. 희화화된 것이고 네. 국민들에게 그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로서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네. 뭐 그 어제 회의에 대해서 뭐 우리 다 같이 보셨으니까 충분히 느끼셨겠지만 민주당 박지원 의원조차도 회의 끝나기 전에 타 상임위 법안은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의원들의 발언권은 제한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실 정도였다면 어제 회의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미뤄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혹시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정청래 위원장하고 좀 사적으로 대화를 나눌 기회는 없었습니까? 네, 어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민주당 간사를 하고 있는 김승원 의원과 전화를 해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파행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곤란하지 않겠냐. 그래서 조속하게 뭐 이런 부분 그 간사 선임부터 그다음에 각 소위 위원장들 그 선정하는 것을 논의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뭐 필요하면은 또 만나서 또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제 나중에라도 간사 선임 절차가 완료가 안 된 겁니까? 전혀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요? 예, 국회법상에는 교섭단체가 있으면은 아직 간사를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서 의사 일정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회의 개시 일자까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법 규정에 의하면 일단 들어오면 국민의힘 간사를 먼저 선임하고 네. 선임하면서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법안을 상정할 부분까지 다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뭐 일방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그럼 오늘도 법사위 회의 오늘도 열리나요? 오늘은 열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뭐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아직 간사 선임이 안 돼 있으니 민주당이 위원장이 민주당 간사와 협의하면 또 일방적으로 열릴 수 있겠죠. 아무튼 지금 의원님이 간사를 맡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간사. 그렇게 내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위원장하고 관계가 좀 좋고 매끄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푸는 자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푸는 자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뭐 첫 만남부터 아주 뭐 국민적 관심을 받고 국민적으로 어찌 보면 개그 콘서트를 보여주는 모습을 연출했으니 이제 뭐 이제 나이도 이 정도 되면 다들 먹을 만큼 먹었고 또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으로는 적절치 않았으니 우리가 뭐 서로 풀면서 그러니까요.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사위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어제 법사위에서 방송 4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통과됐습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퇴장을 한 거고요. 네. 자, 일단 그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일까요? 국민의힘에서는? 네, 방송 4법이 가지고 있는 그 법의 문제는 이미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21대에서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방송 3법은 저하고 이제 방통위법의 경우에도 의사정속수 4인을 규정하는 그 아주 예외적인 5인 그 법안을 만들어냈습니다. 5인 중에 4인이 참석해야 회의가 개최될 수 있다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방통위원은 3명이 국회 추천 몫입니다. 2명이 민주당, 1명이 여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민주당이 2명만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후보를 만일 이제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추천하지 않는다면 결국
4인으로만 운영이 되는데 그 방송이 의사 결정 자체를 아예 뭐 결정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아예 또한 4인으로 만드는데 민주당에서 추천을 하지 않는다면 아예 방송이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현행 그 민주당이 법안을 제안하는 그 제안사유서에서 2명의 방송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전제로 그 개정안을 낸 겁니다. 그러면 어제 이제 그 과방위에서는 또 이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나와서 발언한 게 있던데 네. 이제 좀 있으면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들의 임기가 끝나잖아요. 이사진 교체가 이제 당장 이제 그 일정으로 다가오는데 네. 그럼 2인 체제에서 그냥 그걸 교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이신 건가요? 정리를 하자면 현재 법은 그렇습니다. 법 규정상 5인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국회에서 다섯 3명을 추천해서 5인을 맞추면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 법의 규정은 2인 이상의 요청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적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지금 제적이 2명으로 돼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법 규정상은 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사위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좀 이걸 드릴게요. 아무튼 원구성 협상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하여간 끝났잖아요.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법사위원장 일단 이제 민주당 몫으로 결국 결정이 됐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거저거 다 고려해서 이전에 나왔던 얘기 있잖아요. 자꾸 법사위가 자꾸 논란이 되는데 그러면 체계 자꾸 심사관을 법률위원회 이런 걸 따로 빼고 그냥 법사위는 사정사법격은 담당 상임위로만 가자. 이 방안을 좀 한번 여야가 합의를 할 수는 없는 걸까요? 뭐 제안을 그렇게 하셨죠. 예. 네. 김진표 의장 그러니까요. 때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예. 네. 이제 제일 제가 법사위에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일단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들 중에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그 체계 정합성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헌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우리 박지원 의원이 지적했듯이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법들도 다수 발견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누군가는 그 검증을 해서 제대로 법을 흥결없게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률이라는 것은 조문 하나 가지고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임대차 3법의 경우에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유동쳤습니까? 그와 같은 부작용까지 다 검토해서 완결성 높은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충분히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것이 마치 법사위에서 그 법안을 점검하는 것이 상원도 역할을 한다. 이런 의식을 가지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위헌 법률이 10건 이상 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문제로 좀 넘어갈게요.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 있잖아요. 지금 네. 당내 분위기는 재심임 분위기라고 하는데 네. 추경호 원내대표 본인이 그러니까 그 사회 그러니까 뭐 안 하겠다 이 의사가 상당히 강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설득이 좀 되겠습니까? 대안은 현재 없지 않겠습니까? 대안이 없다. 네. 지금 만약 이 상황에서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수행해서 또 다른 이제 원내대표를 선임한다면 또 그 저희가 지금 당대표 선출 과정과 중복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당 차원에서도 원내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제라도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속 뭐 대화를 좀 나눴을 거 아닙니까? 좀 마음을 좀 돌렸대요. 어떻답니까? 뭐 지금 다들 설득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 다선자 중심으로. 예. 또 뭐 저 우리 정책위 의장이나 뭐 당직자들도 통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전당대회 국면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자, 어대안이란 말이 이제 전당대회 국면이 시작되기 전부터 좀 많이 나왔는데 한동훈 대세론이 유효하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현재까지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그 지지율이 높은 상대적으로가 아니라 상당히 높은 그 부분이 있고 여론조사상 여론조사상 그리고 그런 대세론이 일반 여론에는 있는 것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당심이 어떠냐는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당심이 이제 80%가 반영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당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진단상? 예. 지금 여론조사
또 일반 여론도 그렇지만 이제 당원들이 한동훈 후보에 지지하는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법무부 장관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고 굉장히 효과적인 공격을 계속 해왔다. 그래서 민주당에 잘 싸우고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것 같은 기대에 의한 지지가 하나 있고요. 또 지지는 윤석열 정부가 3년이 남았다. 3년이 남았는데 한동훈 후보가 네.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정 운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전에 법무부 장관 시절에 보여줬던 모습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의 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한동훈 그 후보 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같은 이런 모습이 이제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논란이 됐던 특검법의 찬성을 의사를 보이면서 발의를 하겠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로 당원들도 지금 갑자기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입장을 취하는 것이냐는 약간 유보적인 부분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상병 특검법 이야기가 당심에 놓고 볼 때는 좀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네요, 오 의원님은? 네, 제가 봐서는 그 당심의 지지를 받는 데 있어서 최상병 특검법은 많은 국민들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당원들도 최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하나의 그 민주당의 공격이다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제3자 추천이라고 하더라도 특검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순간 자칫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탄핵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거를 길을 열어주는 것을 찬성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부분에 뭐 인식이 될 수도 있는. 그러면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배신자로 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러나 그 한동훈 후보도 분명히 현 민주당 특검법 자체는 반대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이제 그렇게 제3자 추천 특검을 얘기했습니다만 결국 특검을 얘기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그런 우려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는 둘 다 친윤 후보인 겁니까? 교통 정리를 좀 한다고. 친윤 후보의 개념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윤심을 받은 후보냐라는 측면이라면 저는 대통령실 이번에는 전당대회는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 확고하고 저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윤 후보가 친윤 그룹의 지지를 호소하고 지지를 받는 후보냐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 둘 다? 그러면 원희룡, 나경원 후보 둘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가 더 많은 지지를 받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까지 뭐 구체적으로 분석한 게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네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진단에 따르면 이제 그 전개 상황에 따라서는 이른바 원희룡, 나경원 연대도 그러니까 모색해 볼 수 있다는 얘기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얘기는? 왜냐하면 이 질문 드린 거 결선 투표가 있잖아요. 저는 두 분의 지지 그룹이 어느 정도 중첩이 될 수도 있고 같은 경향을 갖는다면 만약 결선 투표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결국 상대적으로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원희룡, 나경원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는 결선 투표로 가게 된다면 그 연대 가능성도 그거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차 투표에서 안 끝나고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 단계에서는 그 두 분의 후보들이 현재 원희룡 후보가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전략적 접근도 같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미난 현상이 이른바 러닝메이트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최고위원. 우리가 전례가 없는 형태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그 배경이 결국은 이준석 대표 시절에 이준석 대표와 최고위원들 간의 관계 이걸 고려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일반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그 한동훈 후보 측에서도 그러한 내용으로 뭐 아마 설명을 했던 네.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준석 그 전 대표의 경우는 정말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걸 상정해서 뭐 런닝메이트 제도를 가져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다만 이제 당 대표와 예. 최고위원들 간에 이 어떤 충돌이 계속 발생하고 예. 문제가 된다면 당의 안정적인 지도력 발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런닝메이트라는 생각을 도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그 런닝메이트제가 이례적이고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당내 불신임을 많이 받는 경우에 결국 그 런닝메이트로 인해서 전 최고위원회가 해산되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한 방패막이로 쓰인다고 오인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이재명 사법학의 저지특위 위원장을 맡으셨었잖아요. 네네. 이거 끝난 거예요, 이 특위는? 상임위가 구성이 안 되고 저희가 상임위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계속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한 특위였기 때문에 네네. 일단 이 특위 활동은 법사위에서 이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퇴를 했어요, 대표직. 네. 연임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그 연임 도전이 결국은 방탄용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 걸까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용이다 이렇게 규정하시는 겁니까? 그 하나의 목적만이 있지는 않겠죠. 결국은 본인이 당헌 당규를 고쳐가지고 민주당에서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됨에도 그 1년 그 대선 1년 전 사퇴하지 않아야 되는 규정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선거까지 본인이 공천을 다해서 영향력을 최대한 만든 다음에 대선 주자로 나서겠다. 그 목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뭐 목적이라면 역시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막겠다 하는 의도도 100%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과 함께했습니다.